오늘 아침 허리띠 구멍을 어디에 맞추셨나요?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억지로 집어넣어야 겨우 잠기는 바지 단추. 거울 속에 비친 불룩한 뱃살은 단순한 나이살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시간폭탄처럼 내 몸 안에서 째깍거리고 있다는 신호죠. 혹시 덜 먹고 더 운동하면 된다는 뻔한 말에 지쳐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번 굶고 뛰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 때문에 자책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이어트 산업이 만든 거대한 거짓말 속에 살았습니다. 칼로리는 다 똑같다. 적게 먹으면 빠진다. 하지만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그에 져서 하우 나투 다이어트에서 50만 건 이상의 논문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계산기가 아니라 생물학적 기계라고 말이죠.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지금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굶어도 뇌는 기근이 닥쳤다고 착각해 지방을 더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굶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밥과 빵만 줄이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진짜 범인이 세포 속에 쌓인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근세포 내 지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라는 문의 열쇠 구멍에 껌처럼 끈적한 지방이 끼어 있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지방을 녹여내지 않으면 아무리 탄수화물을 줄여도 혈당은 잡히지 않고 뱃살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 구멍을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여기 두 개의 위장이 있습니다. 왼쪽 위장에는 기름진 치킨과 감자튀김 50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위장은 텅 비어 보이죠? 배가 차지 않으니 뇌는 더 먹어 라고 소리칩니다. 반면 오른쪽 위장을 보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로 채운 500칼로리입니다. 위장이 가득 차서 늘어났습니다. 윗벽이 늘어나면 뇌로 그만 먹어 라는 신호가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칼로리 밀도의 마법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려면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으로 위장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배를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입니다. 현미, 콩, 채소, 과일. 이들은 단순히 칼로리만 낮은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의 흡수를 늦춥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하죠.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이 섬유질은 혈관 청소부이자 인슐린 기능을 되살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내리는 혈당과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혈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뱃속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장에는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비만 세균이 많고, 날씬한 사람의 장에는 섭취한 칼로리를 차단하는 유익균이 많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먹는 채소의 섬유질은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섬유질을 먹은 유익균은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됩니다. 오늘 먹은 브로콜리 한 조각이 내 뱃속 다이어트 군대를 키우는 식량인 셈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해가 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아침에 먹는 것과 밤에 먹는 것은 몸에 쌓이는 지방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레거 박사는 제안합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저녁 7시 이후의 금식은 그 어떤 다이어트 약보다 강력한 대사증후군 치료법입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은 곧바로 내장 지방으로 직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 21가지 트윅 중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전 물 500ml 마시기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위장에 물이 차면 즉각적인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들어온 물을 체온으로 데우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음성 칼로리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식사 30분 전 시원한 물 2잔. 이것만 지켜도 매 끼니 섭취 칼로리가 저절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식초입니다. 하루 2숟가락의 식초가 내장 지방을 태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지방 연소 효소인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듯 대사를 증폭시키는 거죠.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물에 희석해서 드셔보세요. 시큼한 그 맛이 여러분의 혈관 속에 낀 기름때를 녹이고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평평하게 눌러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신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특히 커민과 블랙 커민은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커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지방이 훨씬 많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맛없는 닭가슴살만 씹지 마세요. 음식에 강황, 커민, 생강, 마늘 같은 천연 향신료를 듬뿍 뿌리세요. 이들은 단순한 맛내기가 아니라 대사증후군과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 무기들입니다. 식사 시간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 10분? 음식을 마시듯 삼키는 습관은 대사증후군의 지름길입니다. 그레거 박사는 한 입에 20분 이상 식사할 것을 권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벌어줍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식감의 통곡물과 채소는 오래 씹어야만 삼킬 수 있죠.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해독 주스보다는 이로 씹어 먹는 사과 한 알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면 부족은 식욕을 부르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을 낮춥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은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수리하는 정비 시간입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난 아침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지방이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마세요.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결국 먹게 됩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라면, 과자, 가공식품을 치우세요. 그 자리에 견과류, 과일, 물병을 두세요.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그레거 박사는 말합니다. 건강한 선택을 더 쉽게, 나쁜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어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절반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고 관절에 무리를 주죠. 책에서는 일상 속의 움직임, 즉 니트를 강조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앉아있는 시간에 다리 떨기, 전화 받으며 서성거리기.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 500칼로리 이상을 태웁니다.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 연소 스위치는 켜집니다. 한 달에 10kg 감량, 이런 자극적인 목표는 잊으세요. 단기간에 뺀 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평생 이렇게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소개한 자연식물식은 배고픔을 참을 필요도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이 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은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활력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6개월 뒤의 당신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날을요.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져서 새 옷을 사러 가는 기쁨을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젓가락으로 집는 음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길입니다. 두려워 말고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짓고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공된 음식 대신 사과 하나를 베어 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대사증후군으로 고민하는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시 태어날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사증후군 치료 및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